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죠. 촛불 집회와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 가시나 봐요. 네. 색깔이 촛불 집회에 딱 최적화된 의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촛불 집회,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전에 민주당 집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의 집회가 있어서 파랗게 좀 옷을 입고 가려고. 네.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3.1절이라서 오늘 집회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까지 윤 정권 휘하에서 3.1절 다운 3.1절이 언제 있었을까 좀 반추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 또 3.1절을 기념하고 또 그간 진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오신 그리고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의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 3.1절을 우리가 독립기념관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독립기념관에서 3.1절이라든지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뉴라이트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솔직히 거기 가기도 싫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이상해졌다는 그런 말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3.1절을 되찾아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3.1절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래서 준비를 일부러 좀 3.1절에 맞는 관련 주제들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어쩌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거 박근혜도 이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 정말 박근혜도 그래도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 걔가. 근데 윤석열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박근혜는 그래도 반대하면은 반대가 좀 심하다 싶으면 움찔하는 것도 있었는데 윤석열은 움찔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야. 무조건 본인이 하는 대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마치 부잣집 도련님, 특히 교육 잘 안 된 부잣집 도련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졸부. 쫄부. 졸부. 저기 보통 오래된 부잣집에 망나니 막내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망나니 외아들. 딱 윤석열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윤석열이,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제까지 우리나라 수구 정부에서 항상 일본을 숭상하는 어떤 분위기나 뭐 친일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저들이 저러는 말에 그냥 두자라는 식으로 이제까지는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 상으로 그냥 어쨌든 이 친일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더 이상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은 앞으로 윤석열 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독립기념관도 최근에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이승만 찬양으로 범벅이 돼 있는 것 같더라. 네.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이 뭐 역할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른 데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역사는 싹 지워지고 오로지 이승만 찬양으로 범벅돼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이 맞아요. 뉴라이트가 장악을 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사실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를 불을 지피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었던 김영석 관장이잖아요. 그 김영석 관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승만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독립기념관을 새로 이제 전시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3.1절까지 뉴라이트가 장악한 독립기념관입니다.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승만은
가장 저질로 낙인 찍기 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승만이 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라는 그 공적인 부분이 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에서 2번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렇죠. 임시정부 때 한번 쫓겨나고 네. 그때도 보면은 2가지예요. 독재하고 그다음에 재정의 불투명. 이 2가지 때문에 탄핵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탄핵은 이승만이에요, 사실은. 대통령 최초 탄핵은. 그런 면을 생각하면 저런 사람을 저렇게 추앙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사실 박정희는 이승만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런데 그거 봐 그렇게 보수해서 완전히 숭상하는 그 박정희가 싫어한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을 지금 국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참 당황스러운 것이 왜 초대 대통령이면 다 국부냐고.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진짜 이승만을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 네, 제가 언젠가 그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아일랜드 영화인데 마이클 콜린스라는 영화예요. 마이클 콜린스는 아일랜드 독립 전쟁을 이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라이벌이자 아일랜드 초대 대통령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쩜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가 저렇게 많이 닮았을까? 그리고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 대통령 중에 응고딘 디엠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냥 고딘 디엠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응고딘 디엠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고딘 디엠이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미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안 했지만 독립운동가가 돼서 대통령 그 베트남 초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베트남 남북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베트남은 그 전에 이미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든지 뭐 못 먹고 못 살았든지 하여튼 알아서 결정이 됐을 건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승만 닮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승만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훈장 하나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 혼란해진 시대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인 건데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찬양하는 분위기가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독립기념관이 이승만 찬양관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78억이나 들여가지고 정말 싹 리뉴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78억 원을 들여서 지난 22년부터 전시물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리뉴얼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원래는 연합국 간의 독립운동사,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과 그다음 당시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한국 광복군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그런 연합국가의 어떤 독립운동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네. 근데 그 전시관에서 갑자기 이승만에 대한,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적을 높이는 그런 사업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이 우리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이승만으로 넘어가 버렸다.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비중이 굉장히 확 높아졌고 사실 연합국에서 이승만의 역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 외교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은 김규식 선생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이 중심이었거든요. 그 유럽에서 활동했던 분이 김규식 선생인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 양반을 제끼고 이제 이승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보면 되게 뻥이 많단 말이야. 뻥과 과장이 많은데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다 뻥과 과장을 덧붙여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승만이 국제연맹에서 임시정부 특명 전권대사로 파견됐던 사실,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이제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넣었는데, 그건 아닌데. 그건 좀 오반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사 왜곡인데, 그죠. 왜곡된 역사까지 넣어서 이승만의 공을 높이려고 지금 독립기념관이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왜곡이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독립청원서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때문에 일본이 국제연합을 탈퇴한 게 아니라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 일본을 엄청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열탱겨가지고 아직 관두면 될 거 아니야. 니들하고 안 놀아라고 해서 국제연합을 탈퇴한 거예요. 만주 사변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승만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지금 완전 이거는 뭐 저기 김일성이가 뭐 모래알로 바보를 만들고 솔방울로 술탄 만들었던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막 뛰어서 막 갔다 축지법 써서 갔다 뭐 그런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뭐 박사님 축지법 쓰신다야,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시 내용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이승만에 대한 공적을 일부러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에서. 그걸 78억씩이나 썼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국민 열세를 들여서 지금 이승만을 찬양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사실 독립기념관에서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럼요. 이미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공원에다가 거의 이승만 기념관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부지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극우들이 그 김대중 기념관이 되게 부러웠던 거야. 배가 아팠던 거야. 그런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길 중심해서 많은 일들, 뭐 학술 행사도 생기고 하니까 되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박정희 기념관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도 거기서 이권 다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이승만 기념관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권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 국민 혈세가 78억씩이나 들어갔으면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독립기념관장이 만약에 좀 정말 역사의식이 깨어있는 분이 관장으로 있었다면 아마 이런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김영석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결국.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김영석 이 사람이 딱히 무슨 역사 연구나 뭐 이런 연구에 뭐 조예가 있는 사람이나 거기 관심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저 돈벌이에 관심 있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 사람 이권이에요, 이권. 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관장이 그간 해왔던 행적들을 좀 보게 되면 이승만에 대해서 유달리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실례로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과 김구를 지지하는 세력이 함께 서로 이승만, 김구를 둘 다 국부로 추대를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글도 있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김구에다가 이승만을 끼워 넣어서 이승만을 높이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만한 역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승만은 그만한 역할을 안 했으니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승만은 독립전쟁에서 그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디 감히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동급에 놓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거꾸로 김일성과 김구 선생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된다 이러면은 뉴라이트들 얼마나 엄청 좋아하겠다. 진짜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난리 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석이 그래서 유사 역사학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간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승만 그 연구 용역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네네. 이제 본인이 그 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이제 한참 연구 활동을 할 때에 이승만 관련 학자들을 많이 거기다가 배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권을 돈 나눠 먹는 거예요, 걔네들. 나눠 먹기 위해서 한 거죠. 진짜 이승만 연구자가 아니라 보면은 여기저기 어중이들 다른 전공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승만 연구자로 막 뛰어 들어와. 그래서 지들끼리 돈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이 사람들 독립기념관장을 하는 것도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에서 나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쪽이나 김건희 쪽 사람들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무슨 직책을 맡는다든지 무슨 사업 무슨 일을 한다든지 공직을 맡는 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산 따먹는다 요 얘기부터 하거든.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산 따먹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뭐야 이 새끼들 예산 따먹는다 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 개 돼지 취급을 하고 국정을 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명박을 보면서 국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박근혜는 그런 짓까지는 안 했다고 좀 애가 맹해서 그렇지. 그러는데 윤석열이 딱 그 케이스예요. 보면은 윤석열은 맹하고 김건희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그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독립기념관 예산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김영석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석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4개월간 2억이나 연구 용역비를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4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길래 그치. 일단 2억을 받아가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명박 때부터 계속 쭉 그 뉴라이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명박 전부터일 수도 있는 거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그 뉴라이트, 그 친일파적인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돈을 받아먹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관장 사퇴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뉴라이트 논란이 워낙 많았었으니까 계속 광복회는 김영석 관장 사퇴하라는 말을 꾸준하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 광복회 회원 6명이 직접 김영석 관장을 찾아가서 차담회를 가지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 사퇴하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읽기 시작하니까 김영석 관장이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나중에 김영석 관장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분명하게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나는 광복회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하는 말과 별개로 나는 내가 국가에서 지정해준 그 임기대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뻔뻔스럽네.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기는 3년 그러니까 2027년까지거든요. 2027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방법 없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여기저기 써먹은 예산들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뻔뻔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원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 김영석 관장이 전 작년에도 정말 좀 화가 났던 게 이 관장이 작년에 79주년 한참 행사할 때 한참 뉴라이트 논란 때문에 여야에서 원래 광복절 행사 같이 했었다가 네. 이제 야당은 빠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뭐 여러 이제 야당들은 다 빠지고 본인들끼리 행사를 치렀잖아요. 네. 거기서 울었거든요. 김영석이 막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울었는데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나라가 이제 막 분열이 되고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분열이 안 돼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그런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광복 80주년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뜻깊게 맞아야 되는 3.1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가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에 오히려 더 상처를 입히고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진짜 뭐 이런 사람이 참 독립기념관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이 김영석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분이 약간 보면은 기독교 원리주의자 좀 생각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아마 뭐 그쪽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또 애매한 거야, 사람이. 기독교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조만식 선생님이세요. 근데 조만식 선생은 북한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그래서 이승만을 끌고 온 거야.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이승만 추앙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여운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물론 기독교 사회주의이긴 하나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분류되기는 하나 어쨌든 그분들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정통 보수거든요. 네. 그런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네, 보수, 진짜 보수예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기독교적인 좋은 정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녹여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다 제쳐놓고 이승만을 추앙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하던 그런 것들, 그런 역사들을 지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신사참배했던 그 친일파들과 함께 손잡았던 이 이승만을 추앙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 같은 좋은 분들의 정신이 아니라 결국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저는 온전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여운형 선생 같은 분은 사회주의자라기보다 독일의 그 기사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사회당. 예, 기독교 사회당은 이게 그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보수주의자예요. 정말 보수주의자예요.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독일의 기사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주의를 혼합을 시키긴 했는데 모든 내용이 이제 기독교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맞나 싶을 정도.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연정을 할 때 독일 그 보수당과 같이 연정을 해요. 보면 그러면서 그 실제로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운형 선생이 딱 그런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 좌파가 아니야. 굳이 한다면 중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운형 선생이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 같은 사람은 이승만이 죽였죠. 그렇죠. 여운형 그리고 여운형 사망의 책임을 김구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통 보수주의자는 안재홍 선생이라고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도 이승만한테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승만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일 부역자들하고 손을 잡는데 정말로 저 이승만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엘리트들이나 이 정치 검찰들은 너무 닮았다 싶어요. 이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 강해. 권력과 출세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대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 중에서 독립운동하신 분 중에 그 다음에 남한에서 제일 그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은 안창호 선생이셨죠. 맞아요. 안창호 선생. 네, 안창호 선생님. 와.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정말 그 인격자이셨고. 맞아요. 여운형 선생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힘이 장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멋쟁이셨대. 잘생겼어요 또. 네. 진짜 잘생기셨어요. 맨날 잘생겼다. 아니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여운형 선생님은.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독립하기 1년 앞두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놀매돌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이승만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도산공원에 가서 직접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배치를 했지? 정말 그 기독교의 좋은 정신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을 시키려고 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승만이 너무 화가 나는 건,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보고 대통령이 어떤지를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화된 사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그쵸. 나름 했으니까. 근데 결국 본인이 추구했던 건 왕정 국가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본인이 왕이 되고 본인이 싶었던 왕이 거지. 되고 싶은, 그래서 친일파들하고 손잡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볼 때에 와 진짜 이승만이야말로 정말 이승만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승만하고 그 우리 MBTI인가요? 그거 해보면은 이승만하고 김일성과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한이에요. 한. 네, 진짜 진짜 한. 예, 안타까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 참. 근데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맞아요. 윤석열 때 유난히 이제 뉴라이트가 한참 활개를 치니까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때 뭐 건국전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한참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교 독립운동사 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게 큰 금액을 들여서 거의 한 500쪽 의 보고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쳤나 그 연구사를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승만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승만이 뭐 외교를 잘했다, 뭐 외교를 한 거라고는 없는데 독립운동 청원서. 아, 그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독립운동 청원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다들 지금 이 부분은 다 쉬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지 않았어요? 신탁 통치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저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랬대잖아. 누구야 그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분개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교 독립운동사 외교 독립운동사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승만이 뭘 했어야 말이지. 뭘 했어야죠. 근데 뭐 한 거라고는 그냥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냥 가서 뭐 만난 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작년이죠. 국가보훈부에서 뉴라이트 강정혜 씨가 보훈부 장관으로 되면서 작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1월에 이승만이 선정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승만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다. 저 서대문영무소를 갔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이제 서대문영무소에 각 독립운동사별로 독립운동 인물을 꼽아놨어요. 월별로. 근데 1월에 이승만이 딱 있는 거 보고선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추금기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승만의 그 육성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어떻게 서대문영무소에서 이승만의 목소리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만드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일제에 갑자기 검거가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게 아니라 상해에서 검거가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서 꼰질른 사람이 이승만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뭐 속속 드러나죠. 그리고 저는 제일 열받는 게 뉴라이트든 뭐든 이 사람 되게 북한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6.25 전쟁사를 보면은 왜 초기에 이렇게 고전했을까가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기습전을 벌쳤을 때 3일 정도까지는 고전하는 게 당연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주력이 있는 데는 고전하는 게 당연한데 그 이후에 낙동강까지 밀렸던 이유는 병력의 절반 이상을 서울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병력의 절반을 서울에 상실했느냐? 탱크가 북한군 탱크가 그렇게 위력적이었느냐? 아니요.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서울 시내에 있던 한국군 주력 부대 한 10만이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절반은 북한군한테 포로로 잡히고 절반은 그 도주하고 그 중에 일부만 한강 이남에 재집결을 해요. 그래서 겨우 그 전선을 형성한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더 많이 그리고 반격을 빨리 해서 그런지도 몰라. 물론 재밌는 사례가 여기서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북한군이 그때 한국군을 잡잖아. 그 포로면 포로 수용소를 뭐 보내든가 아니면 정거를 사살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 동무들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인민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풀어줬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기만 빼앗기고 그대로 걸어가지고 수원에 재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보면 참 그때 낭만적이었어. 전쟁인데. 전쟁인데 되게 웃기죠. 그 보면은 그러면 이제 비하들이 있으나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승만 어디 갔느냐? 호남으로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전라도로 도망을 가. 근데 전라도로 도망가 놓고 너무 많이 갔다. 부산으로 가자 그랬는데 왜 일로 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호남이 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승만이 갑자기 왜 일로 오느냐고 부산으로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꾸로 대전으로 올라와서 다시 부산 쪽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그 쌩 난리를 도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통령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나주까지 갔는데 다시 대전 가셨다는데요. 또 대전으로 올라와. 부산 가셨다는데요. 또 부산 가는데. 그래서 부산에 이승만이 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럼 전쟁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 짓을 했던 사람이 지 도망간다고 정부까지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추앙을 한다?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어떻게 국가 지도자예요? 이게 국가 지도자냐고. 그게 어떻게 국부고. 그리고 다 좋은데 튀었으면 튀었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든가. 수를 지키겠다라고 해놓고 녹음 방송을 해놓고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국민들이 피난도 못 가게 해놓고 마치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과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그 뉴라이트는 지금 이 런승만의 사실들을 다 왜곡됐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뭘 왜곡이야?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뭐 왜곡이래? 사실인데 도망 안 갔다고 어찌나 어디로 갔는데 그래서 이상한 문서들을 갖고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아우 열받아. 진짜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도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이 정부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근데 정부는 도망가더라도 뭐 기록은 남기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으로 공무원들이 막 써제끼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기록들을 어디선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역사 왜곡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철도 기록이 있어. 철도 기록 어디로 갔다라고. 그리고 지들이 만들어낸 기록에 특히 이제 박정희가 그 부분을 얼마나 세세하게 했는지 6본 기록을 다 뒤진 거야 이제. 더 웃기는 얘기. 당시 그 기록을 남긴 게 6본 정보국이었는데 6본 정보국장이 누구였게? 김종필이었어요. 김종필. 그래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이제. 이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박정희가 이승만을 잡고 있는 거지 지금. 참. 죽은 박정희가 죽은 이승만을 후려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라이트의 적은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1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3.1절에 일장기 든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부산에. 맞아, 있었잖아요. 또라이 하나 있었죠. 저는 이번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보도된 거에 뭐 일장기 들었다 뭐 이런 사람 없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이번 3.1절부터 좀 제대로 우리가 정말 3.1절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심님
그 응징 취재 이런 거 많이 하러 다녔는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일장기 든 놈이 또 나오면 응징 취재 제가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 부산은 저도 지리를 잘 아니까 그 응징 취재 이번에 제가 한번 갈까. 오. 네, 응징 갈 테니까 저 카메라 들고 좀 따라와봐. 지금 저 카메라 들고요? 카메라 들고. 응징은 내가 할게. 설마 내가 저기 우리 이내 씨를 보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따라오고. 네. 진짜 이런 사람들 응징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그 언제였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가 일장기를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 사람도 부산이었어. 대구였나? 대전, 제가 알기로는 대전 아니면 세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 대전 세종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나라와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서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네. 알고 보니까 미국을 가본 적이 없대요. 진짜 너무. 네, 진짜. 너무 수치심이 제가 들어가지고. 아니,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쪽팔려 죽겠다, 부끄러워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한테 신학교를 나왔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 정말 부끄럽다. 내가 정말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부끄럽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꼭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병원에 가셔야 될 정신이상자들이 극우로 자기 자신을 보수다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건 극우가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들은 우리 빨리 병원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출처가 정신병자의 헛소리라는 게 나왔으면 지금쯤 부정선거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야 되잖아. 99명 이런 거. 여전히 떠들고 다니대. 그것도 이게 거짓말로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길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올해 8월 달에 8.15 행사할 때는 올해 8.15 네. 좀 뿌듯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아니 우리 5.18 행사할 때는 좀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 2017년인가요? 2017년 5.18 행사 때 너무 내가 감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문재인 정부 가취임하고 나서요. 네. 와. 그때를 다시 한번. 어게인 2017. 좋습니다. 네. 그날이 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이제 또 촛불 집회 하러 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